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명목금리 그리고 실질금리에 대해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고명한 작가님의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라는 책에 나오는 뒷부분, 부록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명목금리, 실질금리 아마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들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었으니까 아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써본다든지 저처럼 영상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명목금리는 여러분 은행에서 결정한 금리라고 제가 이게 써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3.5%다. 우리 은행은 2.5%다. 이런 식의 3.4다. 이렇게 숫자로 써 놓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어떤 은행은 조금 높고 조금 낮고 이렇게 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클 때는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또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보고 만약에 적금을 든다, 은행을 이용한다 할 때 필요하겠죠. 그런 게. 자, 근데 그럼 명목금리를 왜 알아야 하는지 이 이유는요. 실질적인 금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실질금리는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명목금리에서 우리가 3.5라면은 물가가 상승되는 그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은행에서 준다라는 3.5%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를 빼야지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실질금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돈을 여기 은행에 둬야 되나 잠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돈을 잠깐 묶어둬야 될 때도 있겠죠. 계속 은행에 두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 상황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은행의 금리가 좀 높을 때가 있죠. 그러면 또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또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흐름을 보고 이건 은행에 잠깐 맡겨둬도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은행에 넣어놓는 건 오히려 나한테 손해구나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명목금리와 이 실질적인 금리를 파악하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잠깐은 여기 둬도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돈을 빼서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적금의 이 이자를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3.5%로 가정한다라면 내가 1년 동안 100만 원을 저축한다라면 3만 5천 원을 이자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지금 2.5%라면 내가 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3.5%에 2.5% 빼야 되죠. 그죠? 그게 실질금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1%가 나의 실질 받을 수 있는 금리라는 것이죠. 그게 1만 원 이자를 준다 이 말인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2.5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물가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은행 이자도 마찬가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을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것이죠. 자,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오히려 내가 돈을 넣어놨는데 이 이자하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돈의 가치가 지금 더 내가 넣어놨을 때 그 가치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경우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 돈을 은행에 잠자게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적금, 예금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투자를 오히려 내가 그죠? 내가 적은 돈이든 많이 돈이든 간에 내가 적당한 투자처가 있다라면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은행에 두는 것보다 은행에 두는 건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는 거죠.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 이자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은행에서 주는 이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있어야지 내가 지금은 여기서 잠깐 둬야 될 때인가 아니면 오히려 빼서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뭐 투자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해뒀다가 내가 이런 시기가 되면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뭐 이게 뭐 부동산이 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 되든 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자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좀 전에 말한 그 흐름을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감각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건 남한테 물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 지속 이런 상황을 보고 지속되면 내가 지금 돈을 넣어둔 것이 오히려 더 내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건데 금을 사는 거예요, 투자죠, 그죠? 그래서 금 실물인 금에 투자하는데 뉴스에서 보면 한 번씩 지금은 뭐 주식에 투자한다, 금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런 금리라든지 이런 환경에, 그죠? 우리 나라의 환경, 외국의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게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이런 관계들을 알고 이 흐름을 알고 내 화폐, 내가 가진 이 화폐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구나. 그럼 이럴 때는 금을 사는 게 맞구나. 이럴 때는 투자를 하는 게 맞구나. 이럴 때는 오히려 은행에 두는 게 낫겠구나. 이런 걸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 있죠. 물론 이제 고명환 작가님의 책뿐만 아니라 이런 뭐 경제 용어를 말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뭐 대단한 그런 용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경제 용어를 좀 알아두면은 내 돈을 지키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전문가만큼의 그런 큰 지식은 아니더라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내 돈을 공부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뜨득하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대단한 걸 알아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책을 읽고 지나가 버리면 또 이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영상을 찍는 거라서 뭐 또 전문가들이 보면 되게 하찮은 또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저를 위해서 또는 또 이런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영상을 남기는 것이니까 좋은 의도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목금리, 실질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